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0월의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이쯤 되면 옛날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죠.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네, 이별 노래였었는데 참 애달픈 노래였습니다. 네, 10월이 가는 과정에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쉽다는 거겠죠.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아쉬운 시절에 그나마 위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장이 상승했다는 뉴스들이 저희들에게 오늘 타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상황은 고정돼 있어요.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엇인가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정리를 했습니다만 왜 부양책이 중요한가 그 얘기 잠깐 다시 들으면 지금 연준에서는 돈을 풀고 싶어도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에다 돈을 쏟아줄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네, 정부와 의회다라는 거죠. 의회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그 돈을 재정적으로 집행을 해줘야만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서서히 그 월세를 못 갚는 사람들이 나타날 터이고요. 뭔가 이제 내야 되는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 공과금 이런 거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실업률이 1,000만 명을 넘는 굉장한 수준의 실업률. 그러니까 즉 대공업 블록버스터급의 코로나19에 의한 셧다운 상황들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부글부글 끓겠죠. 왜 준다 이게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안 주니까 알아서 열심히 살아 이러면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줄 거야 준다니까 했는데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줘. 또 줄 것처럼 하면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선거도 이제 다 다가왔는데 어떻게 이걸 안 주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는데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는 선거 공약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상황이라서 설왕설래를 하는데 어찌되었건 자꾸 핀치로 몰리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번 분위기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협상 그렇지 그렇게 협상을 계속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고 결국은 타결이 될 것이고 예. 근데 오늘 시장이 오른 것은 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부웅 떴는데 부웅 떴다가도 타결이 안 될지도 몰라 하니까 훅 가라앉고 뭐 이런 일희일비도 아니죠. 시희시비 시간에 따라서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하는 게 지금의 미국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좀 더 구체화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펠로시 의장이 양측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지를 뒀어요. 20일. 자, 이제 20일, 우리나라 20일이니까 걔네 이제 끝났어. 조금 있으면 20일 끝나. 근데 뭐라고 끝난 날이야. 이제 디데이 마감 빵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오늘이 합의해야 되는 날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끝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오케이 받아줄게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서 20일 아니라 하루 이틀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로시 의장보다 더 큰 수준의 지출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공화당이 반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안 된다 이랬더니 이 문제는 2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머리에 찍히게 이렇게 얘기는 진짜 잘해요. 이분만,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빡 주는 이 언어 표현. 진짜 이 장점이에요. 이런 언어 표현을 하는 게. 그리고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원 대표니까 되게 중요한데 협상이 타결되면 상원은 이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을 하원이 통과시킨다면 언젠가 이를 상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무슨 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통과해갖고 민주당하고 짜공짜공 해가지고 법안이 올라오면 그래 우리 상원에서 통과시켜줄게 못 이긴 척하고 뭐 이런 얘기인가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나니까 어때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0.40%가 오른 28,308, S&P 500은 0.47%가 상승한 3,443, 나스닥은 0.33%가 상승한 11,516, 러셀 2000도 0.30%가 상승하면서 161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산을 만들었잖아요.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산을 만들었는데 시초가가 뭐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은 그냥 그랬어요. 유로스탁스 50은 0.45% 떨어졌고요. 독일은 0.92% 떨어졌고 프랑스는 똑같고 그다음 영국은 0.08% 올랐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 유럽에서는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의회가 국내법 일부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유로가 강세라는 거예요. 유로가 강세. 자,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부양책 상황들이 전형적이고 그냥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확실하게 된다면 제 판단에는 달러가 더 약세가 되는 게 현재 최근에 한 2, 3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달러가 약세였느냐? 네, 약세였습니다. 네, 약세였는데 이번 달러 약세를 그냥 달러가 약세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유로가 강세였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조금 내려가자 그 다음부터 유로가 달리기 시작해요. 다시 쉬었던 유로가. 그러면서 드디어 다시 1.18대를 복귀하면서 1.1827까지 올라가면서 0.51%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0.51% 올랐는데요. 특별히 N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적어는 있는 거예요. N이 강세가 아니라는 건 안전자산 선호는 아닌데 그렇다고 달러 약세냐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여야 되잖아요. 달러 약세라고 하면.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유로 강세, 최고 강세, 그 다음 달러, 그 다음 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유로가 엔에 대해서도 제일 강세였고 달러도 강세인 것처럼 약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로 대비고 엔화에 대비해서는 약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약세면 유로, 엔, 달러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달러 약세는 유로 강세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는 0.37% 떨어지면서 93.09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지수가.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위안과 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위안과 원은 계속 강세야. 야, 6.7 이게 맥점 이랬는데 맥점 깨지면서 후룩 떨어지고 있어. 훅 이러면서 6.6629예요. 드디어 그래서 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1140원이 깨졌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야, 여행도 못 가는데 워낙 강세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나라 자동차만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달러 원은 1139원 50전. 근데 오늘은 위안이 더 빠르게 강세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화도 드디어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환에서 읽기보다는 채권에서 읽을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이 꿈틀꿈틀하죠. 계속 금리가 위로. 그래서 제가 미국 국채 투자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정말 그런데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완전히 그 어긋난 건 아닌 게 이 밴드에 있어요. 밴드에 갇혀서 0.5 10년물 기준에 0.5%에서부터 0.9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0.8을 돌파를 했습니다. 위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진다. 채권값 떨어진 거예요. 예, 예.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올라가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네. 0.786%를 기록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약 한 1.1bp 금리가 올랐고요. 30년물은 3bp가 올라가면서 1.593%를 기록했습니다. 장기물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채권 발행도 계속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는 건, 그리고 장중에 0.8을 돌파했다라는 건 뭐냐? 부양책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민주당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되었을 때는 뭐 블루 웨이브 해가지고 막 한 5, 6조 달러 풀지 않겠느냐 막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어디서 풀어요? 그 돈 어디서 땡겨요? 채권 시장에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은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미국 채권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어찌 되었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GDP가 무려 4.9% 나왔다. 이게 웬일이니?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나오고 그 내년에는 뭐 한 8% GDP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들도 같이 꿈틀했습니다. 미국도 부양책을 쓸 것인데 계속 좋은 중국도 살아있고, 얘네는 계속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금값이 다시 1912달러까지 올라왔고 WTI는 41달러를 복귀하면서 41.30달러. 구리값이 말이죠. 2%가 올랐어요. 6,900이 돌파했습니다. 7,000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구리값이. 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다는 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은 약세였긴 했지만 뭐 그렇게 그 유로화 강세 때문에 좀 퇴색을 했고 다른 분위기는 야 이제 돈을 많이 풀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이런 구도 때문에 제가 한국 시장을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랬다 이번에 뺨을 맞은 것 같은데 지금 3억 어떻게 될 거니? 그거 지금 계속 설왕설래 안 된다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청와대 발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빨리 교통정리 좀 했으면 좋겠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값 한 채로 대여섯 개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 낼 거야. 세금 내겠어. 이미 많이 내고 있어. 오죽 많이 냈으면 상간 오지로 자전거를 타러 가겠어요, 제가? 강원도 상간 오지에 가면은 저기 삼척 뭐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계속 자전거를 타도 차가 한 대 없어. 경북 이런 데 가면 야, 거기 산 엄청 많거든요. 가다 보면 진짜 차 만나기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세금을 리턴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는 거. 네. 그 깔려 있는 많은 SOC 투자들. 그것도 사실은 복지죠, 저한테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해주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또 세금 얘기하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잠깐 딴 데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 컴백. 자, 브라질 보베스파 1.91% 올랐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강세였다. 그럼 뭐 한국은 원자재보다 더 좋은 나라 아니야? 전 세계 글로벌 원자재 최고의 원자재 반도체를 만드는데. 근데 왜 이거죠?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2%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 0.58% 떨어졌고, 애플은 1.32% 상승, 아마존 0.3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0.2 상승, 구글은 1.3 상승, 페이스북은 2.3 상승, 인텔은 오히려 오늘 2.1 떨어졌고, 퀄컴 0.09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연속 상승입니다. 1.7 상승, AMD는 0.5 하락, 엔비디아 그렇지. AMD는 인텔이 잘 나갈 것 같으면 아니면 인텔이 CPU에 집중하면은 안 좋지. 경쟁 격한. 아니 경쟁 격한 아니지. 더 큰 형이 더 커질까 봐. 네. 엔비디아 1.09% 올랐고 테슬라는 2.06 하락. 넷플릭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1% 빠졌는데 디즈니 그 주자나 그러잖아요. 딴 거 필요 없고 배당이고 뭐 필요 없고 스트리밍 강화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거대한 자이언트가
다른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넷플릭스의 시장으로. 자, 넷플릭스 1.0% 빠졌습니다. 웰스파고 1.2% 상승, 버크셔 0.5 상승, 알리바바 1.48% 상승을 했습니다. 지표 확인해 드리면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9% 상승한 141만 5천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들은 147만 채를 예상을 했었고요.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5.2%가 늘어난 155만 3천 채로 오히려 이것은 예상보다 좋은 흐름. 어찌되었건 부동산 계속 좋아.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부동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화가 많다는 거에 대한 반영이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쁘신 아침이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할 말은 많지만 말 많은 사람이 말을 시키면 끝이 안 나요. 선배들 중에도 말 시켰는데 끝이 안 나는 선배들 가끔씩 있잖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걸 이상으로 미국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오후에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